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선호태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법제연구원을 소개하고 채용 절차를 말씀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입사 수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설립되었고 2020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 서울 양재동에서 세종 방곡동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60여 명의 연구 인력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으로 저희 한국법제연구원 외에도 이번 채용 박람회를 주관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6개 기관이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직편전으로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제연구원은 법률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신속 정확하게 보급하고 입법 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 문화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300건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적으로는 77개 기관 간 MOU를 맺어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법령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회원국 간의 법령 정보를 교환하고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법령 정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대외 무역과 교류의 촉진,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구회 홈페이지에 모든 연구원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원별로 직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직은 자격 요건으로 박사 학위를 요구하며 논문 심사를 거쳐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면접 심사를 거칩니다. 연구 사업을 기획, 준비, 진행,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히 법령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직은 자격 요건으로 사회과학이나 상경 계열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며 NCS와 직무수행 논술 심사를 거쳐 면접 심사를 합니다.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연구 지원 분야에서는 서술형 논술 문제를, 제가 있는 법령 번역에서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직무 내용은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직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나 상경 계열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며 NCS와 직무수행 논술 심사를 거쳐 면접 심사를 합니다. 입사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첨부 자료에 보시면 직무기술서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수행 내용만 가지고 왔지만 직무기술서에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자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제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는지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입사 수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저의 원래 전공은 생명식품과학입니다. 법학은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사이버 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여 공부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딴 학사 학위가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당당하게 과목명 행정법 강론 성적 A+, 과목명 채권법 강론 성적 A+라고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사 수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가정집일지 또는 상점일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쁘게 생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턱과 계단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란 저에게 이런 곳이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데 나지막한 담장이 있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하는 일인 공부밖에는 없었습니다. 학사를 2번, 석사를 2번이나 한 것은 이런 제 절박함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풋은 많은데 왜 아웃풋이 없니? 제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으니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며 이제는 뭐라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지금까지 나는 현실 도피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분당 200원을 받는 자막 알바, 장당 10,000원을 받던 번역 알바였습니다. 마지막 학위인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번역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제한경쟁이었고 식품 관련 전공자를 우대했으며 통번역대학원 출신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전임자가 나간 지 10달이나 되어서 사람을 꼭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저 3가지 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저 조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듣게 되었지만 막상 채용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생각했던 경증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와서 자신들은 판단을 못하겠으니 담당 주무관이 결정하도록 맡겼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회를 향해서 느끼는 거리감처럼 사회도 나를 향해서 느끼는 거리감이 상당히 멀다라고 느꼈습니다. 통역을 나갈 수가 없어서 번역만 하는 자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대법원 판례를 번역하는 자리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이번에는 식품 전공이 아닌 법학 전공을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령 번역을 하는 지금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왔고 다시 한번 도전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역량을 편견 없이 봐주었고 오히려 장애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쌓아온 과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제 안에 이물질처럼 있었던 절박함이 이제는 진주 귀걸이로 바뀌어서 저기 저 그림처럼 저를 만든 것이죠. 한국법제연구원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곳 세종에 와서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버스도 혼자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없이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담장과도 같았던 무거운 사무실 출입문도 회사에서 자동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손발이 불편했기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머리를 썼고 그 생각과 결정이 모여 눈앞에 보이던 담장을 넘어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담장이었듯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정신 속에 수정과 보완을 함께 한다면 그 담장은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담장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